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인프라에서 발표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 박신익입니다. 저는 텐센트에서 개발한 fstack이라는 오픈소스 유저레벨 TCP를 NVMe over TCP에 활용하기 위한 구현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NVMe over TCP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기법의 필요성과 현재까지 진행된 개발 상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HDD에서 SSD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고성능 SSD를 지원하기 위해 NVMe 프로토콜이 등장했습니다. 기존 SATA와 AHCI 조합은 최대 6GBps의 대역폭밖에 지원할 수가 없었는데, 고성능 SSD와 함께 사용했을 때 서버 장비 내부의 PCI I/O 버스 내에서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3월 고성능 SSD를 지원하기 위한 스탠다드인 NVMe 버전 1.0이 발표된 이후 성능 개선이 거듭되면서 4레인 PCIe 5.0과 함께 사용했을 때 최대 128GBps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100GBps급 이더넷 카드와 함께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서버 장비 내부에서 더 이상 스토리지 I/O 속도가 네트워크 I/O 속도의 바틀렉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즉, 서버 장비의 SSD를 NVMe 프로토콜을 통해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DAS 방식을 사용할 때 스토리지 I/O 속도 때문에 네트워크 I/O에 과도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에서 DAS 방식을 사용할 때에는 SSD를 확장 배치할 때 물리적인 한계가 발생하는 스케일러빌리티 문제가 존재하므로 실제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원격지에 초대형 SSD 풀을 조성해 놓고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NVMe 스토리지에 고속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인 NVMe over Fabric 기술이 현재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NVMe over Fabric은 어떤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느냐에 따라 다양한 옵션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던 인프라인 FC나 인피니밴드, IOP, 라키 모드 전송 프로토콜의 수정을 통해 NVMe over Fabric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들을 이미 사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기업의 경우 기존 인프라의 특징인 낮은 지연 성능, 높은 대역폭 등의 이점을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NVMe over Fabric을 지원하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기 언급한 기술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커스텀 호스트 어댑터와 커스텀 드라이버가 요구가 되고 데이터 센터 스케일 확장에 들어가는 포트당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롱텀에서 대규모 센터 구축 및 확장이 더 낮은 비용과 간단한 기술만으로도 가능한 TCP를 통해 NVMe over Fabric을 지원하는 NVMe over TCP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의 이더넷 네트워크는 아직까지 다른 RDMA 기술 대비 대역폭 측면에서 더 낮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점들은 더 높은 대역폭의 이더넷 네트워크들이 출시될 때마다 점점 격차가 좁혀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NVMe over TCP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일반적인 OS 커널 밑에서 동작하는 TCP 스택을 그대로 활용하여 구현할 것인지, 유저 레벨 기반 구현을 통해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커널 TCP 스택을 활용한다면 커널 내에 존재하는 모듈을 구현하는 등의 리눅스 커널을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커널을 직접적으로 수정하게 될 경우 디플로이를 위해서는 커널 버전이 각각 다른 장비들에 적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매 커널 버전마다 컴패터빌리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으로는 유저 레벨 구현을 사용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DPDK 기반의 유저 레벨 TCP 아래에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eBPF 기반 구현이 가능합니다. 유저 레벨 TCP는 TCP 스택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끌어올린 프레임워크로 어플리케이션 자체만을 배포하면 되기 때문에 커널 버전에 따른 디플로이먼트 이슈에서 자유롭습니다. 게다가 RDMA와 유사하게 유저 레벨 TCP는 커널이 자체적으로 가지는 오버헤드를 바이패스할 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 NVMe TCP 구현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BPF는 커널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후킹 포인트에 특정 코드 블락을 삽입하여 패킷 프로세싱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툴로
이를 NVMe over TCP 구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BPF를 활용한 기법을 사용하면 커널 직접 수정 기법의 디플로이먼트 이슈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만 커널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버헤드들을 모두 핸들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저 레벨 TCP 구현보다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커널 바이패스를 통한 유저 레벨 TCP의 성능 개선은 NSDI 2014년도에 발표된 MTCP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저 레벨 TCP 중 하나인 MTCP와 기존 커널의 성능을 비교한 핵심적인 실험 결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은 라이트 웹 서버를 사용하는 서버에서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가 반복적으로 64KB의 파일을 다운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왼쪽 그림은 해당 실험에서 MTCP 및 비교군의 항목별 CPU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리눅스 2.6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CPU 사이클마다 처리되는 트랜잭션 개수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리눅스 2.6 및 3.10 버전과 MTCP 이전의 프라이어 워크인 메가파이프는 80에서 83%의 CPU 포션을 커널 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유저 레벨 TCP를 사용해 동작하는 MTCP의 경우 30%만을 커널 오버헤드로 가집니다. 이러한 오버헤드 감소는 리눅스 2.6 버전 대비 4.3배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유저 레벨 TCP를 NVMe over TCP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성능 이득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유저 레벨 TCP는 카이스트에서 개발된 MTCP와 텐센트에서 개발한 에프스택이 있습니다. MTCP는 기본적으로 연구 목적으로 개발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상용 어플리케이션들을 가동시킬 수 있는 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에프스택은 엔진X, 레디스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상용 어플리케이션들을 에프스택 환경 아래에서 구동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활용에 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NVMe over TCP 구현을 에프스택 프레임워크 위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에프스택의 성능 분석 및 NVMe over TCP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을 위해 간단한 원합 테스트베드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서버와 클라이언트 장비에는 100GBps 니카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스위치는 향후 스위치 정보를 활용한 NVMe over TCP까지도 고려할 수 있도록 100GBps를 지원하는 프로그래머블 스위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에프스택을 통한 연결이 아닌 일반 TCP를 통한 연결을 하였을 때 달성 가능한 최대 대역폭을 iPurple을 통해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30에서 35GBps로 커널 레벨에서 발생하는 오버헤드로 인해 100GBps에 훨씬 미달하는 전송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오버헤드의 상당 부분을 유저 레벨 TCP를 활용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에프스택 자체 성능을 측정하기 이전에 에프스택이 사용하는 DPDK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스루풋이 얼마인지 같은 원합 100GBps 테스트베드에서 관찰하였습니다. 본 측정은 니카드의 포트 간 패킷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툴인 테스트 PMD를 활용하여서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98GBps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잘 설계된 유저 레벨 TCP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최대에 가깝게 활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에프스택의 성능 측정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에프스택은 자체적인 기본 성능 측정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프스택의 실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퍼포먼스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FreeBSD에서 이벤트 드리븐 IO 핸들링을 가능하게 하는 KQ를 사용하여서 서버 클라이언트 간 소켓 통신을 구현했고, 에프스택 서버에서 에프스택 클라이언트로 큰 파일을 전송하는 것을 통해 최대 스루풋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스피드 테스트 앱을 사용하여 디폴트 에프스택의 성능 측정을 진행한 결과 1GBps 수준의 스루풋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100GBps의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수치일 뿐더러 30GBps대의 커널 TCP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의 결과입니다. 이전 실험에서 DPDK의 패킷 포워딩 속도는 98GBps 수준으로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유저 레벨 TCP와 DPDK 사이에 엄청난 수준의 바틀렉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플스택의 퍼포먼스 바틀렉을 특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애플스택 코드 스트럭처를 브레이크다운 하였습니다. 애플스택은 크게 어플리케이션, 유저 레벨 TCP 구현인 애플스택 TCP, 그리고 DPDK 펑션을 호출하여 실제 패킷 전송을 실행하는 애플스택 라이브러리, 이렇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 바틀렉을 특정하기 위해 각 컴포넌트별 관련 파라미터 수정을 다방면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스피드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바틀렉을 이 이후 컴포넌트들인 애플스택 TCP, 애플스택 라이브러리들로 넘겨줄 수 있도록 트랜스미션 볼륨을 키웠고, 애플스택 TCP에서는 TCP 세그먼트 오프로드 옵션을 이네이블 해보고 샌드 리시브 버퍼 사이즈 및 TCP 이니셜 윈도우 크기를 큰 값으로 조정해 보았습니다. 애플스택 라이브러리에서는 DPDK로 패킷들을 전달하기 전 대기시키는 TXQ 사이즈, TXQ를 비우는 주기를 설정하는 TXQ 드레인 타임 등의 파라미터를 조절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것을 통해서는 아무런 성능 향상을 얻을 수가 없었지만,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통해 일정 부분의 성능 향상을 일으켜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성능평가 결과는 4.4GBps 정도로 기존 1.3GBps 대비 3배 정도 개선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드 리딩 결과에 따르면 1차적인 퍼포먼스 바틀렉은 애플스택 라이브러리 구현에 있다는 것을 특정을 하였고, 성능 향상을 위해 애플스택 라이브러리 내부의 펑션 체인을 더욱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며 디테일한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애플스택 라이브러리에 존재하는 1차 바틀렉이 해소되고 나면 애플스택 TCP에 존재하는 혼잡 제어 알고리즘이 애플스택의 2차 바틀렉이 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 NVMe over TCP를 위한 새로운 혼잡 제어 기법의 개발을 라이브러리 코드 최적화와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스택 라이브러리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파악해야 될 코드가 방대하고, 아직까지 바틀렉을 일으키는 펑션을 명확하게 확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혼잡 제어 기법에 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레벨 TCP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TCP 혼잡 제어 알고리즘의 종류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혼잡 제어란 네트워크 혼잡으로 인한 큐잉 지연을 억제하며 현재 상황에서 달성 가능한 최대한의 전송률을 달성하기 위해 전송되어야 하는 패킷의 양을 제어하는 로직을 말합니다. 어떤 혼잡 제어 기법을 사용하게 되냐에 따라 지연 성능, 전송률, 페어니스 등 주요 성능 지표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NVMe over TCP를 지원하기에 적합한 혼잡 제어 알고리즘을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애플스택에서는 현재 9가지의 혼잡 제어 알고리즘을 구현하여서 모듈화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3가지 혼잡 제어 기법으로 큐빅, DCTCP, BBR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혼잡 제어 기법들의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이 기법들의 한계와 NVMe over TCP를 위한 저지연, 고전송률, 페어쉐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혼잡 제어 기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스택에 구현되어 있는 기존 혼잡 제어 기법들은 고전송률과 저지연을 동시에 요구하는 NVMe over TCP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큐빅이나 DCTCP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대역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조금씩 보내는 양을 늘려서 직접 경험을 해보는 맥스 프로빙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필연적으로 바틀렉 링크에서의 큐잉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BBR의 경우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되어 있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컨디션을 만족한 이후에만 변화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네트워크 변화에 따른 적응 성능이
부족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제가 직접 진행한 메저먼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5ms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와 90Mbps의 대역폭을 가지는 실제 환경에서 검은색 원으로 표시된 큐빅과 BBR은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단순 채널 용량값, 즉 그냥 90Mbps로 전송하는 방식과 비교를 하였을 때 더 높은 지연 시간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전송률과 지연 성능을 동시에 요구하는 NVMe over TCP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혼잡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2019년 시그컴에서 발표된 HPCC라는 데이터 센터 혼잡 제어 기법이 NVMe over TCP를 지원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혼잡 제어 기법은 네트워크를 블랙박스로 취급을 하고 가용 대역폭을 직접 경험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방식은 바틀렉 스위치에서 큐잉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HPCC는 프로그래머블 스위치에서 인 네트워크 텔레메트리를 통해 네트워크 스위치의 큐 정보를 송신단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휴리스틱한 동작을 하지 않고 정확한 가용 대역폭에 맞춰 전송량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INT는 프로그래머블 스위치를 통과하는 패킷에 스위치에서 경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기법을 의미하는데, HPCC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경로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위치의 큐 정보를 INT를 통해 패킷에 기록하여 전달을 합니다. 수신단은 INT를 통해 전달받은 경로상에 존재하는 스위치의 큐 정보를 acknowledgement를 통해 송신단으로 다시 전달해 주게 되고, 송신단에서는 현재 스위치의 큐 랭스 비교를 통해 바틀렉 스위치를 특정하고, 바틀렉 스위치에서 과도한 혼잡이 발생하기 이전에 바틀렉 스위치의 큐 사이즈에 따라서 혼잡 빈도를 조절하는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 전송률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HPCC는 프로그래머블 스위치를 사용하여 sub-RTT 이내의 스위치에서 발생한 혼잡을 확인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혼잡 제어 기법들에 비해 더 높은 대역폭과 더 낮은 지연 성능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현재 HPCC를 조금 더 발전시킨 혼잡 제어 기법을 NVMe over TCP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칭으로 NVMe CC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차적으로 완성된 NVMe CC 프로토타입의 경우 기존의 HPCC는 패킷의 경로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위치의 큐 정보를 담아 원화의 경우 최소 10바이트부터 추가되는 매 홈마다 8바이트씩 추가되는 데이터를 INT 오버헤드로 낭비를 하였지만, 현재 개발 중인 NVMe CC는 모든 스위치의 정보가 아니라 바틀렉 스위치의 정보만을 정제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데이터 패킷의 경우 8바이트, 확인 응답 패킷의 경우 7바이트만을 추가로 사용하도록 하여 하나의 패킷에 더 많은 페이로드를 실을 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현재 프로토타입 구현 막바지에 있는 단계로 향후 실제 성능 특정 실험을 통해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앱스택 상의 NVMe CC의 프로토타입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수정이나 추가되어야 할 컴포넌트들을 실제 패킷의 흐름과 함께 도식화된 그림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프로그래머블 스위치에서 패킷 헤더에 INT를 삽입하기 위한 공간을 예약하고 INT를 통해 전달된 큐 정보를 읽어오는 부분이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HPCC 코어 알고리즘을 구현한 혼잡 제어 모듈이 되겠습니다. 송신단에서 TCP 헤더에 INT를 위한 영역을 할당해주는 부분의 구현은 패킷이 만들어질 때마다 호출되는 TCP add 옵션 함수 내의 구현을 진행하였습니다. 앱스택 TCP 헤더 옵션 영역의 가장 앞쪽에 큐 정보를 삽입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이제 TCP 헤더 옵션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신단에서 INT를 통해 TCP 헤더에 기록된 큐 정보를 읽어오는 부분의 구현은 앱스택이 패킷을 수신하고 읽어들을 때마다 호출되는 TCP do 옵션 함수 내부에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함수는 Q 정보를 읽어서 NVMe CC 모듈로 전달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NVMe CC 모듈은 TCP 두 옵션 함수로부터 바틀렛 Q 정보를 전달받고 HPCC 알고리즘을 통해 혼잡 윈도우 값을 갱신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해당 모듈은 큐빅 등의 다른 모듈과 같이 fstat 구동 시 혼잡 제어 파라미터 조작을 통해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를 위해 필요한 NVMe CC 유닛 테스트까지 현재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바틀렉이 fstat 라이브러리 내부에 존재하는 관계로 NVMe CC 구현이 제대로 되었는지만 유닛 테스트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을 뿐 다른 혼잡 제어 알고리즘 대비 성능 향상을 측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실제로 측정하였던 fstat 성능 측정에서 이제 4.3GBps 정도로 나왔는데 이제 이 NVMe CC를 사용해서 성능 측정을 해도 4.3GBps 정도로 측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fstat 라이브러리 내에 바틀렉을 측정하는 것이 fstat을 NVMe over TCP에 사용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발표드린 내용을 간략히 요약드리자면 NVMe over TCP는 원격지에 조성된 스토리지 풀에 고속 접근할 수 있는 기술로 NVMe over Fabric을 지원하는 다른 방식들과 비교하였을 때 가격과 배포 측면에서 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NVMe over TCP는 커널을 바이패스하는 유저 레벨 TCP를 사용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fstat은 자체 라이브러리 내에서 퍼포먼스 바틀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해결해야지만이 TCP 혼잡 제어 기법 개선에 따른 성능 향상을 관찰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fstat 라이브러리 내에 바틀렉 해소를 1순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와 병행해서 혼잡 제어 기법별 성능 측정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NVMe CC의 성능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NVMe CC 성능 최적화 방향은 INT를 사용하여 Q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스위치를 통과하고 있는 플로우의 개수까지도 함께 전달하여 좀 더 정확하게 혼잡 제어 알고리즘을 구동시켜서 지금 현재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송률을 더 정확하게 추정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